아버지가 70대셨는데요. 건강검진 받으신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검진 받으면 안심할 수 있겠지 했는데 정작 돌아가신 이유가 병 때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죠.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75세 이설아 씨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폐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차례의 검사와 치료가 이어졌지만 6개월 후 이설아 씨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발견된 종양은 치료가 필요 없는 양성 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압박과 불필요한 치료가 건강을 해친 것입니다. 면역력은 떨어졌고 마음의 병까지 생겨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의료계 보고에 따르면 70대 이후에 건강검진이 되래 수명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 받는 검진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평생 당연하듯 받아왔던 건강검진에 숨겨진 진실과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과잉진단과 불필요한 검사의 위험성입니다. 76세 김영선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년 종합검진을 받아오던 그녀는 지난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폐에 작은 음영이 발견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는 걱정에 김영선 씨는 가족들의 염려 속에 정밀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길고 지치는 과정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5차례의 CT 촬영, 폐 조직 검사까지 이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한 이상 없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녀는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검사 후유증으로 온몸에 멍이 들어 며칠 동안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몸과 마음이 지쳐갔어요. 김영선 씨의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과잉진단이라고 부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아주 작은 결절이나 무해한 혹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은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혹시라도라는 두려움에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 필요하지 않은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검진으로 얻는 이득보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에게 발견된 초기 암 중 상당수는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 수년 동안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한다 는 말을 굳게 믿고 불필요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런 과잉 치료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더라도 즉시 치료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3에서 6개월 후 재검을 통해 상태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진을 무조건 피하지는 마시되 증상이나 가족력이 없다면 기본 검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검진을 받기 전 자신의 건강 이력을 정리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세요. 이는 과잉진단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영선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챙기게 됐습니다. 검진에 의존하던 때보다 몸이 훨씬 가볍고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두 번째는 과도한 검사로 인한 신체적 부작용과 의료적 위험성입니다. 78세 정상훈 씨는 지인의 권유로 고해상도 전신 CT와 뇌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첨단 장비로 몸속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는 말에 기대감까지 느끼며 검사를 시작했죠. 검사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조영제 부작용으로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시작된 것입니다. 병원 측은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조영제를 사용해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강을 확인하려다 병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부작용은 그의 일상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해상도 CT 한 번으로 일반 엑스레이의 100배가 넘는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반복적인 CT 촬영은 방사선이 몸에 축적돼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70대 이상 고령자는 방사선의 영향을 일반 성인보다 2배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진조차 이런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방사선이나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뇌 MRI나 심장 정밀 검사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뇌혈관 변화나 경미한 심장 부정맥의 상당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젊은 사람에게서도 발견되는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듯 고령자에게도 대체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과도한 검사가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장 검사에서 경미한 부정맥이 발견되면 예방적 치료를 권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치료가 고령자에게 낙상 위험이나 어지럼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 MRI에서 작은 결절이나 혈관 변화가 발견되면 과도한 약물 처방으로 이어지고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검사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증상이나 특별한 가족력이 없다면 과도한 정밀 검사는 피하세요. 기본 혈액 검사와 혈압 측정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앞두고는 최근 신장 기능 검사를 확인하세요. 과거 부작용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런 작은 주의만으로도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 검사는 자제하세요. 이전 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불필요한 재검보다는 증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방사선 검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검진을 받기로 했다면 가벼운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로 컨디션을 조절하세요. 조영제 검사 전 물을 충분히 마시면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상훈 씨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검진 횟수를 줄이고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매일 저녁 산책하며 체력과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고 합니다. 검진이 건강을 보장하는 줄 알았는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짜 예방이더군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제 몸 상태부터 살핍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약물 처방과 약물 의존성 문제입니다. 74세 이명순 씨는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예방 차원에서 약물 복용을 권유했고 그녀는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약 2알 정도야 별일 있겠어?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마른 기침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의 흔한 부작용일 수 있다며 진해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통이 생겨 진통제가 추가되었고 진통제로 인한 위장 장애가 발생하자 위장약까지 처방되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이명순 씨가 복용하는 약은 6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크게 불편한 곳도 없는데 한 줄 넘게 쌓인 약봉지를 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줄이고 싶어도 이제는 두려워요. 건강을 챙기려 시작한 약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약을 처방받는 일은 흔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미리 약을 먹으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말에 쉽게 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고 믿지만 이 선택이 약물 의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됩니다. 문제는 노년기에는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젊을 때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효과가 2에서 3배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혈압약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위장약과 칼슘제는 서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중 30%가 하루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그중 20%는 약물 부작용으로 낙상이나 입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부작용이 또 다른 질환으로 오해받아 새로운 약 처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하세요. 식단을 바꾸고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20에서 30%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정리해 병원에 가져가세요. 영양제, 한약, 일반 의약품까지 모두 포함해 의료진에게 알려야 약물 중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셋째, 복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약을 끊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갑작스러운 중단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약을 오랫동안 복용 중이라면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아 불필요한 약은 줄여나가세요. 약물 감량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이명순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진과 상의해 약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식사에 채소와 생선을 더하고 하루 2번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약봉지를 볼 때마다 느꼈던 답답함 대신 스스로 건강을 지킨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기억하세요. 약은 때로 필요하지만 모든 건강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몸을 지키려면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부터 돌아보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4번째는 검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입니다. 77세 정혜수 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새벽에도 눈을 뜨면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검사 전부터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까지 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이번엔 무슨 말을 들을까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다행히 검진 결과는 간 수치가 약간 높다는 소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정상 범위는 아니니 지켜봐야 합니다. 라고 말한 순간부터 정혜수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즐기던 커피를 끊고 좋아하던 음식도 건강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기운이 빠지고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웃음이 사라졌고 식사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를 듣고 나니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간이 안 좋다는 말을 들은 후에는 배가 조금만 아파도 혹시 큰 병이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이런 경험 정혜수 씨만 겪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느끼는 불안은 실제 질병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검진을 앞두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높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코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 상승, 불면증, 식욕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경계 수치라는 애매한 표현을 들었을 때 더욱 커집니다. 의사는 예방 차원에서 지켜보자 라고 하지만 환자는 나에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고령자일수록 작은 이상 소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사소한 증상까지 큰 병의 전조로 오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의 80%가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심각한 불안을 느꼈고 그중 30%는 결과 확인 후에도 수개월간 불안과 우울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 기능을 약화시켜 실제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평소 일상을 유지하세요. 산책, 운동, 취미 활동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결과를 들은 직후 인터넷 검색은 피하세요. 근거 없는 정보들이 불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세요. 음악 듣기, 감사 일기 쓰기 같은 방법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좋습니다. 넷째, 경계 수치라는 말을 들었다면 의료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지켜보는 것이 괜찮을까요?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혜수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검진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웃들과 공원에서 걷고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검진 결과보다 아침에 느끼는 제 기분이 더 중요한 건강 지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병원 수치보다 제가 직접 느끼는 건강과 행복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검진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몸을 지키려면 마음의 평안부터 챙기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5번째는 경제적 부담과 검진 상업화 문제입니다. 75세 김진숙 씨는 지인의 권유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엔 기본 검진만 받을 생각이었지만 상담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프리미엄 검진을 고려해보세요. 전신 CT와 심장 정밀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건강을 더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하시면 2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결국 추가 검사를 선택했고 검사 비용은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폐화관에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어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김진숙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병원을 찾았고 추가 검사는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특별한 변화 없음. 실망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보다 먼저 한숨이 나왔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돈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일이 비단 김진숙 씨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최근 의료계 내부 보고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은 고령자 검진을 효자 상품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층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크다 보니 한 번 검진을 시작하면 계속 재검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병원 입장에선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많은 병원들이 7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가 검진 상품을 집중 홍보합니다. TV, 신문, 인터넷에서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지킨다. 부모님 건강을 위해 프리미엄 검진을 선물하세요. 같은 광고가 넘쳐나며 불안을 부추깁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검진 프로그램이 제약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사에서 경미한 이상이 발견되면 고가의 약물 처방이나 추가 검진이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계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자의 30%가 매년 200만 원 이상을 검진과 추가 검사에 지출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혹시라도 라는 마음에 시작한 검진이지만 결국 수백만 원의 비용을 반복적으로 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가 건강검진을 우선 활용하세요. 기본 검진만으로도 주요 질환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검진은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꼭 필요한 항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검진에 쓰는 비용 대신 매달 1에서 2만 원을 건강한 생활에 투자해보세요. 좋은 운동화를 사서 매일 걷거나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식단을 바꾸고 취미 활동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건강 활동을 시작하세요. 정기적인 산책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75세 김진숙 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검진보다 일상에서 건강을 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과 소풍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진에 썼던 돈의 절반만 나에게 투자해도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건강 투자는 병원비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시간을 쓰는 것이더군요. 기억하세요. 검진은 건강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 건강을 지키는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건강을 가져옵니다. 6번째는 생활습관 개선과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78세 박종수 씨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소홀했던 몸이 걱정돼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았지만 결과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이번엔 또 어디가 문제일까 하는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진만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었을까? 오랜 고민 끝에 박종수 씨는 검진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가벼운 산책을 나섰고 식사 때마다 채소를 한 접시 더 챙겨 먹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를 웃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의학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세포 활성도를 최대 4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은 혼자 할 때보다 효과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실제로 주 3회 이상 친구와 함께 걷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다고 합니다. 웃음의 힘은 더욱 큽니다. 하루 5번 이상 웃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티솔 수치가 30% 이상 낮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NK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하루 20분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세요. 가까운 공원 한 바퀴나 마트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식사 때 채소를 한 접시 더 추가하세요. 가공식품은 줄이고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차로 수분을 보충해 보세요. 셋째,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아침 산책할 때 이웃이 건넨 인사에 기분이 좋아졌다. 손주와 통화하며 웃을 수 있어 행복했다. 이런 사소한 행복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와 꾸준히 연락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영양제 10알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10분간의 스트레칭이나 좋아하는 음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충분한 숙면은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박종수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이웃들과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예전에는 검진 결과에만 매달렸는데 요즘은 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귀를 기울여요. 이웃과 마주쳐 웃으며 나누는 대화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병원에 갈 일도 정말 많이 줄었어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오늘 당장 창밖으로 나가 따뜻한 햇살을 느껴보세요. 그 첫걸음이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건강검진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이제 이해되시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지나친 검진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잉 진단의 위험성,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부작용, 약물 의존 문제, 정신적 스트레스. 모두 우리가 진정한 건강을 찾는 길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매일 20분의 산책, 식사 때 채소 한 접시 더하기,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창가에서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 이런 작은 실천들이 어떤 고가의 검진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밖으로 나가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가벼운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동네 공원에서 만난 이웃에게 반갑게 인사만 건네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 선현들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기쁨은 마음을 살린다. 진정한 건강은 병원 검진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과 평온에서 시작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에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